호떡. 네. 혹시 여기 오면 검은 토끼도 흰 토끼로 바꿔준다는 거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아, 네네. 그게 뭔 소리야? 검은 토끼를 흰 토끼로 어떻게? 검은 바꿔? 토끼 해잖아요. 빨래질? 표백제 써서? 어머 토끼를 어떻게 토끼한테 표적제를 써요? 그래요? 세상에. 토끼 인형 얘기하는 건데. 아 그래요? 네. 네. 새해니까 좋은 얘기부터 합시다. 음. 좋은 얘기부터 칭찬부터 덕담 하나씩 해봐요. 칭찬 하나 해봐. 아무거나. 칭찬이요? 뭐 네. 어떤 칭찬? 누구? 어? 명수님한테 칭찬이요? 네. 서로 칭찬 하나씩 하고 합시다. 오 칭찬 하나 할 게 있어요. 뭐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몇 시지? 22분이구나. 음. 오늘은 한 15분밖에 안 늦었던데? 오. 아주 30분 늦다가 15분 늦으니까 그것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칭찬 아, 고맙습니다. 대단한 발전이야. 네. 저도 칭찬 하나 하자면 네. 재고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옷이 막 헌옷으로 여기 있는 재고가 막 나가더라고요. 딴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오늘 컨텐츠에 맞는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 재고 관리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옷이 가버렸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 미리 말했어야지 필요하다고. 이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 영하 17도라 그러는데 그 옷을 다른 사람이 따뜻하게 입고 있을 거예요. 아, 네, 도사 옷을요? 그럼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3대 옷인데. 네, 이렇게 서로 칭찬으로 훈훈하게. 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컨텐츠는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할 것. 소름 돋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소름이 돋는데 그러면 완전 닭살될 수 있으니까 소름 돋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이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관련된 것들의 핵심 인물, 핵심 인물의 토정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는 그런 것도 봐요? 그럼요. 제가 기가 막히게 다 사주 명리의 명의. 그렇죠. 명민준의 명리학의 명이 명리학 명입니다. 제가. 네. 일단은 지금 경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전쟁. 전쟁. 그 두 번째가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 경제를 이끄는 섹터, 요게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으로 한번 관련된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관련 인물, 핵심 인물 누구죠? 푸틴이죠. 푸틴이죠. 자, 그럼 푸틴의 생일을 한번 찾아봅니다. 52년 10월 7일생, 시는 생시 모름으로 그냥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 산에 올라가서 신선을 만나고자 했으나 도리어 허망하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안 좋네. 만일 남의 도움을 만나게 된다면 횡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라면 동맹국, 그러네요. 누가 있죠? 중국, 음. 벨라루스, 음. 뭐 인도 정도까지? 얘네는 러시아랑 친해지네요. 그럼요. 그러나 무단한 허용을 부리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괜히 욕심부리면 실패하게 된다. 남의 도움을 받으려면 항상 인덕을 닦아야 하니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짐이 아님을 감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도와주는데 동맹국이 안 도와준다 이거야. 남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손재하고 구설수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말래. 이게 무슨 뜻일까? 남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 전쟁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푸틴이 참모진들이 설득을 해서 전쟁을 시작했다. 푸틴의 참모들, 조선일보에서 전쟁의 진실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있다. 러시아 내부 상황 더 복잡하게 할 듯. 이게 3월 말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남의 말을 잘못 들어왔던 거야. 푸틴이? 푸틴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로부터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근데 바보예요. 본인도 똑같이 검색하면 나오는데 몰라요? 상황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그 네이버 검색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 하라고 대통령 뽑은 거잖아. 근데 그런 일을 대통령 못 뽑겠다. 그런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미국에선 CIA, 뭐 NSC 뭐 그럼 이런 뭐 하고 사람들이 뭐 하는 하고 거고.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판단을 하죠. 딱 보고 듣고 한마디를 듣고 직관적으로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요거는 돼 안 돼 사인하고 요건 요렇게 받고 이게 결국은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가 뭐 조사하고 뭐 알아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야. 리더는. 자, 허황한 일은 처음부터 성사가 없음인데 어찌
혼자만 허황된 일을 고집하여 실패를 자처하려 하십니까? 만일 망령되게 이동하면 후회를 면키 어렵겠습니다. 형은 북방을 침공하고 동생은 서쪽을 침공함과 같으니 필시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 갑자기 승산을 있을 거라고? 그 전제 조건이 뭐야? 형은 북쪽을 침공한다. 근데 동생은 서쪽을 침공한다. 서쪽이 어디입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지. 바로 옆에 서쪽에 붙어 있잖아. 근데 형은 북방을 침공한다? 무슨 뜻일까? 그래서 푸틴은 형제가 없는데 찾아봤습니다.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등등등등. 어머니 푸틴 부부가 가진 첫째 아이 알베르트는 어릴 적에 일찍 죽었다. 둘째 아이 빅토르는 레닌그라드 봉쇄 중에서 디프테리아로 사망했대. 그런데 마지막에 40이 넘어서 세 번째로 낳은 아이가 푸틴이다. 첫째, 둘째가 만약에 형들이 있었다면 형은 북방을 침공하고 동생은 서쪽을 침공했으면 필시 승산이 있었겠다. 자, 그러나 올바르게 살피지 못한다면 신명만 허비하겠다. 모든 일에 해가 있으니 전쟁을 치르듯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전쟁을 러시아가 패한다. 이쪽으로 지금 운세가 나오잖아. 여러분 이거 재미로 보는 겁니다.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MSG 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이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시도 안 넣었어. 너도 이거 다 재미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난다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럼 전쟁 언제 끝나냐? 가지고 쭉 봤어. 그랬더니 한 10월쯤에 10월쯤에 이게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서방 국가들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건데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 이를 구함에 가히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엔 끝나나? 10월은 끝날 수 있나 봐요. 사람을 잘못 사귐으로써 도리어 해를 입게 될 것이니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나 사람으로 인해 농토를 늘리고 가업이 성할 것이다. 어찌 사기를 멈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뭐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두 사람이 마음을 좀 휴전의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10월쯤에. 그래서 이렇게가 푸틴 운세. 그래서 전쟁은 러시아가 지는 걸로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경제를 짓누르는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봅니다. 뭘까요? 아까 말했던 금리. 금리는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미국. 미국이죠. 미국의 연준 의장, 금리 결정하는 사람,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월 생년월일 봅니다. 53년 2월 4일생. 자, 이거 넣어봅니다. 53년 2월 4일생 생시모름 넣었어요. 자, 2023년 총운. 올해의 총운 6월 무더운 날에 한가로이 높은 정자에 누워있는 듯한 좋은 운입니다. 6월이라고 그랬어. 6월. 6월 더운 날에 정자에 누워있대. 6월은 뭐야? 여름이죠. 6월은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이때쯤은 잡히지 않을까? 라고 가장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달이에요. 약간 요런 뉘앙스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누르니까 6월 더운 날에 정자에 누워있는 듯한 좋은 일이에요. 명쌤이 봤을 때는 파월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금리를 계속 올렸을 것 같아요? 파월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금방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금리는 빨리 안 올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쫙 번진 거야. 그래서 그게 파월의 최대 실수로 꼽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교과서에 파월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한 역대급 연준 의장으로. 그래서 파월이 그걸 두려워해.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작년에만 4.25%를 올렸어요. 미국 기준 금리를. 그러면 다른 금리는 더 올라간다는 거야. 캐피탈 금리는 막 10%, 12% 간다는 거거든. 그렇게 급격하게 올린 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도 자기가 두 번 실수하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올리는 상황, 그리고 지금도 절대 내려줄 일 없게 강경하게 나아가는 배경이 그겁니다. 근심들이 멀리 달아나니 어찌 광명된 복락이 아니겠습니까?
동력의 좋은 때를 만나 꽃이 피듯 복락이 꽃처럼 피어나겠습니다. 복락이 뭐죠? 생각지 않았던 일로 우연히 성공하게 되니 재물이 들어오고 이름을 사방에 떨치게 되어 몸과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제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뭐요? 6월에 파월 잘리고 다른 일 해요. 잘리는데 어떻게 기뻐요? 잘리면 이제 다른 일 못하지. 잘려 나오잖아. 우연히 성공하게 된다. 생각지 않았던 일. 파월이 다른 무언가를 찾지 않을까? 잘릴 일은 없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네.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이름을 날리게 되는 관록이 아니 생기면 구설도 있고 복도 입을 수 있으니 운세가 뒤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기회가 왔을 때 딱 이렇게 잡지 않으면 욕 바가지로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은 언제쯤 멈춰지고 언제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월별 운세를 쭉 보니까 한 월말쯤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봐. 집안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니 어찌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연준 위원들이 열댓 명 있거든요. 다 금리 인하 쪽으로 나중 금리의 그 점도표라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파월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구나. 아니에요. 연준 위원들이 다 투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파월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니 11월. 이제 예. 금리 인하. 맞아. 아까 푸틴이 10월에 전쟁이 끝난다 했잖아. 10월에 끝나면서 11월에 금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 그렇지. 아, 진짜 좀 좋은 소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금리 인상 요거는 파월 운세를 봤을 때 6월쯤에는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11월, 12월쯤에는 실제로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연준 위원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희망차다 우리에게는. 아, 그럼요. 좋다. 그럼요. 사실 요 푸틴과 파월의 운세처럼만 시나리오가 나와주면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짓누르고 있는 게 다 전쟁과 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해결되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금년에 저런 대전제를 기반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섹터를 봐야겠죠.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기차, 자동차. 먼저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디가 만듭니까? 삼성. 삼성. 그럼 삼성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이재용. 이재용의 토정 비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용 68년 6월 23일 병들의 크게 상한 곳을 명의한테 물어본들 어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가심이 발동하니 가정이 불안하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물과 불을 조심하십시오. 야, 기가 막히죠? 왜? 와, 나 이거는 보고 소름 돋았는데. 물과 반도체 할 때 물 써요? 반도체 할 때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됩니다. 버려지는 물 반도체 생산에 다시 쓴다. 반도체 업계 단골 숙제 용수와 폐수. 이게 단골 숙제야. 물을 엄청 써야 되거든. 근데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가 아, 그래. 굉장히 고민이거든. 그래서 항상 저수지 옆에 짓고, 강 옆에 짓고 막 이러는 거야. 공장 자체를. 국내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하루 물을 사용하는 평균 양이 31만 톤입니다. 야, 물을 엄청 쓰는구나. 엄청 써요. 근데 요거가 문제야. 어디서 이 깨끗한 물을 가져와서 이걸 쓰지? 근데 버려지는 생활 하수를 갖다가 정제해서 정수해서 깨끗하게 해서 요걸 쓰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대. 그렇구나. 근데 물과 불을 조심하래. 불은 뭐야? 불은 뭐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왜 발생할까? 야, 이 불이 나는 게 반도체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면 물과 불을 조심하라는 물은 반도체를 조심하고 불은 전기차를 불은 조심해라? 2차 전지 배터리를 조심해라. 자, 그래서 와, 돌아와서 물과 불을 조심해. 그러네. 반도체, 반도체랑? 배터리, 삼성전자, 이재용 조심하라잖아.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더 지속이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일시적이겠지만 삼성전자 주가의 회복 시점을 하반기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회복하면서 주가가
오케이,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한 6, 7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거든. 메모리 반도체. 정월 중순에 P19를 늘리는 경사가 있겠습니다. 한 2, 3월쯤에 삼성전자 공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카페에서, 닭공사 카페에서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뜻은 충만한데 반은 잃고 반은 얻으니 못내 아쉽습니다. 왜? 마음은 준비되어 있다. 이게 이재용은 항상 이 의지는 있거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서 반은 잃고 반은 얻는다. 무슨 뜻이겠어? 반도체를 반으로 나누면 뭡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의 성장은 그래도 지금 그렇게 막 엄청 무시할 만한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기대만큼 막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하는 거 아니어서 그렇지. 반은 잃고 반은 얻는다. 못내 아쉽다. 대신에 작게 가고 크게 오니 드디어 군자의 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섹터는요. 비메모리에 비해서 파운드리에 비해서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파운드리를 엄청 키워야 되는 게 그 시장 자체가 넓어요. 그러니까 작게 가고 크게 오니 빛을 발한다. 비메모리가 이제 잘 될 거다. 그래서 반도체 운세는 12월 운세를 봅니다. 내년 12월쯤에는 사이클이 턴할 거라고 그런 예측을 많이 해요. 올해 12월? 올해 12월, 네. 올해 12월. 올해 6월쯤에는 주가가 6개월을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6월쯤부터 슬슬 움직여서 올라갈 거고 실제로 반도체 사이클은 12월부터 업턴으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아요. 음력 12월에는 우연히 재물이 들어와서 의외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니 필시 그동안의 숨은 공덕일 것입니다. 만약 귀인이 돕는다면 그 횡재가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동서양방은 이를 구해도 얻기가 힘드니 이를 버리거나 마무리 지으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한국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있고 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동서는 지금 평택과 텍사스를 말하는 거다. 그럼. 자, 그리고 2차 전지. 아까 삼성 SDI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운세가 기가 막혀. 배터리 운세. 만약 이사하지 않으면 처자의 근심이 있을 것이니 환경을 바꾸거나 자리를 고쳐보면 좋겠습니다. 이사하지 않으면 계속 자리 고쳐보라 그러잖아. 왜 그렇겠어? 배터리는 뭐가 제일 이슈입니까? 반도체랑. 미국으로 이사하라 그러잖아. 지금 미국으로. 미국으로 오래 사나 자꾸. 그러니까 삼성 SDI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승인받았대. 북미 진출 중요한 계기다. 미국 인디애나주 신설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계획이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순항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옮기라는 거죠, 저쪽으로. 자, 그래서 이재용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전기차 시장도 침체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재 이슈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반도체는 사이클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나눠봤을 때 메모리는 한 6월에서 12월 정도. 여러분 이거 상상이에요, 상상. 말해줘. 자꾸 보니까 나도 사실 같잖아.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명도사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도사가. 이게 인터넷이지만 하나 말씀드릴 건 기가 막혀. 너무 잘 맞아.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 사주 한번 보자. 세계의 기행을 삼는 봐야지. 일론 머스크 71년 6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지금은 뭐 내려왔지만 지금 구설에 많이 올라서 거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만 잃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250조입니다. 날라간 돈이. 이놈의 사주 어떨지 봅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이름과 명성을 날리게 될 것입니다. 재산과 의복이 풍족하니 내신이 평화롭고 부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잘 사나 보다. 명리가 다 길하니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익이 타행에 있을 것이니 출타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타행이 뭐야? 다른 사람의 행동, 내 행동보다. 그러니까 너도 나가라 밖으로. 이건가? 아니지. 아니요? 그래서 내가 타행을 정확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열차 또는 차량이 동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주행하는 것을 이릅니다. 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네? 타행. 자기 스스로? 타행. 운동.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네. 아니지, 차량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주행하는 아, 거잖아. 전기차예요? 네. 소름. 이익이 타행이 있을 것이니 출타하면 없게. 아니, 잠깐만.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사이트가 어디야, 주소가? 아니, 그 타임 아닌 것 같아. 너 타임 검색해봐. 봐봐, 타행 검색한 거야 그대로. 이때 봐봐. 타행, 현재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은행. 습관이나 버릇의 임무로 진행함. 이거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 그렇지, 이럴 수 있지. 근데 뜻을 가장 맞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거예요. 와, 진짜. 차량이라고 써 있잖아요. 차량. 열차 또는 차량이 운동 에너지로 주행하는 것이래잖아. 코스팅. 이익이 타행이 있을 것이니 출타하면 얻게 될 것이다. 관록이 임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름. 서쪽에 길함이 있으니 마땅히 서쪽으로 왜? 가십시오. 왜? 왜? 미국의 실리콘밸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자, 미국 지도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예요. 실리콘밸리,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산호세 여기 있는 게 실리콘밸리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도를 보니까 산호세는 저쪽이야, 저쪽. 여기 있어요. 그러면 너무 퉁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트위터 본사 어디 있습니까? 트위터 본사가 여기 쪽에 있거든요. 여기. 자, 트위터 본사 여기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 저쪽이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하는 거 뭐예요?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 컴퍼니. 자, 여기 스페이스 X. 에어스페이스 컴퍼니. 저쪽이야? 여기 있잖아. 샌디에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인공지능 뉴럴링크 뇌과학 뉴럴링크 컴퍼니. 뉴럴링크 생명과학 회사입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서쪽에 길함이 있으니 마땅히 서쪽으로 가십시오. 근데 이미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기회를 잡아야 된대. 끝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렇지. 그리고 트위터도 뭐 모두 해가지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뉴럴링크, 스페이스X, 트위터, 테슬라는 물론 궤도에 올랐지만 지금 전기차가 개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뉴럴링크랑 트위터랑 뭐 이것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 이 방향에서 서쪽에서 마무리 짓는 기회를 잡아야 돼. 트위터의 CEO를 딴 데 넘겨주려고 그러잖아. 딴 사람한테. 근데 가을날 깊은 밤에 닭이 배회하는 형상이니까 남과 세상 일을 논하지 말아야 돼. CEO는 혼자 하는 게 좋지 않나.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짜잘한 거 하지 말라는 거고, 또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고. 미국 서쪽에 길함이 있다. 타행에 있으니까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아, 기름. 11월, 12월 요쯤에 뭐 테슬라가 잘 되나 봐요. 좋은 얘기는 요때 있더라고. 즐기고 웃고자 말을 하니 내내 입을 가릴 수가 없을 만큼 즐겁다. 그리고 12월에도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 초목을 적시우니 만물이 생동감에 넘치게 될 것이다. 흉한 가운데 기람이 있으니 PC형 통하여 일을 맡기 시작했다. 올해 연말쯤에는 뭔가 기술주, 테슬라 이런 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지될 것이다. 뭔가 구설에 올라가지고 망할 것이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이름과 명성을 날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무료 운세 사이트. 여기는 뭐 이거 아마 웹사이트 여기 있으니까 재밌네. 한번 보세요. 내 거 한번 봐요. 내 거가 기가 막혀요. 평생 사주 봐요, 내 거. 당신은 속이 깊고 지혜가 있으며 통솔력이 좋아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났으며 자존심이 강하며 여간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성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한 듯 하지만 대단히 야심적이고 임기응변인지감이야. 남을 잘 포용하고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있어. 자연히 남들의 윗자리에 올라. 만인을 문장이 안 끝나. 얘기할 게 많아서. 만인을 지휘하고 호령하게 되는 좋은 힘을 가졌습니다. 별로네 이 사이트. 아까 일론 머스크 사주 뭐 다 맞는 거 봤죠? 거기까지 물과 불을 맞았는데 조심해라. 여기서 확개네. 타행 서쪽으로 가라. 저는 저기부터 안 봤어요. 당신은 속이 깊고 지혜가 있으며 거기부터 맞지, 저는 지혜 있지. 속이 깊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내 그냥 개인적인 아 뇌피셜이지만 진짜 말도 안 된다. 얘는 인공지능이야. 아 무슨 그만큼 너무 똑똑해. 당신은 용기가 뛰어나고 인품이 좋아서 상승세 운을 타고났대. 이거 봐.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지만 가끔은 아랫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금전상의 고통이 따른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차단합니다. 이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유. 나 여튼 피곤해요. 인간 경영에 신경을 쓰려잖아. 때론 자신을 굽힐 줄도 알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면 재물이 가득하게 대부호의 삶을 살게. 민준아 저거는 맞다. 때론 자신을 굽힐 줄도 알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 넌 저것만 보면 돼 지금. 다른 건 볼 게 없어. 왜 나쁜 것만. 오케이. 웃긴다 이거. 재밌네. 자, 어쨌든 이렇게 신년 재미로 우리 이제 경제인들 그리고 관련 중요 핵심 인물들의 한번 사주를 한번 봐봤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고 그냥 신년이니까 썰푸른 개념으로 한번 보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됐죠?